이번 시간에는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군대에서 하셨죠. 1차를.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듣기로는 평가사님 단과반을 들으셨어요. 종합반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단과반을 들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종합반으로 하면은 기본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를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싸지방에서는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다 못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개념 강의 쪽으로 듣자. 그리고 문제풀이는 내가 책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반으로 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좀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어차피 들을 시간이 기본 강의밖에 못 듣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셨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공부 시작한 시기가 몇 월쯤이셨어요? 제가 그 강의 처음에 수강한 날짜를 봤더니만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해 3월은 어차피 좀 붙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렇죠. 돌아오는 해 3월에서는 제가 못 붙는다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 1년 4개월 정도를 두고 공부를 하신 건데, 이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스케줄링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첫 과목부터 선정을 하고 그 과목을 수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과목들도 몇 시간이 걸릴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과목을 끝내는데 약 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14개월간의 공부 기간 중에 10개월 정도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일단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10개월을 잡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본인의 기준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뭐 생각보다 빨리 되네, 생각보다 안 되네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잘 모르지만 일단 개략적인 가이드를 세우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0개월을 가이드로 잡았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걸렸어요? 결과적으로도 근데 10개월이 거의 딱 맞아떨어지긴 했습니다. 오,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14개월 정도 남았으면은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쵸. 뭐 실무부터 드려도 되나 이런 그쵸.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평가사님은 2차와 병행하실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아예 그런 생각은 없었고 일단은 1차를 붙어야 2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시간 제약도 있어가지고 2차는 거들떠 보기 어려웠고 1차가 만약에 그래서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때 한 과목 정도 한번 개념 강의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14개월 남았는데 10개월 만에 끝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서 조금 들으셨겠네요, 2차를? 네. 이론 과목부터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다른 수험생분들하고 많이 다르죠. 실무부터 듣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이론이 좀 커리큘럼이 좀 적다 보니까 이거 들을 수 있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거죠. 네. 어때요? 그렇게 미리 한번 들은 게 그래도 도움은 꽤 되셨나요? 이론부터 듣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갑자기 공시지가 기준법이 튀어나오는데 뭔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1차에서는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갔고요. 나중에 이제 2차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좀 가속도 붙여주는 역할은 좀 됐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구나. 네. 자, 그러면은 그거는요. 1차를 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싶어서 2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1차가 좀 휘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었어요? 당연히 걱정을 했었죠. 특히 회계경제 같은 경우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좀 복습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차 과목들도 강사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전부 받아 적고 그 서브를 하루에 1회독씩 돌렸습니다. 어쨌든 뭔가 요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어쨌거나 그 휘발성은 본인도 걱정이 됐고 그래서 어떤 휘발성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민법부터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네. 자, 민법 일단은 뭐 기본 강의 그냥 인강 들으셨겠죠? 네. 듣고 복습 어떻게 하셨나요? 그날 듣고 그날 복습? 그거는 무조건 하고요. 이제 다음날 강의를 또 듣기 전에 그 전날에 했던 걸 또 하고요. 3일차 되면 1, 2일차를 또 하고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25일 차라고 하면은 1일부터 24일차를 바로 전에 다 하고 다시 25일차 강의를 듣는 거죠. 좀 특이한데 일단은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딱 오늘 강의 들었어요. 네. 복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받아 적었던 내용을 한번 쫙 훑어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게 뭐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이 말하시는 것들 중에 어떤 뭐 이렇게 대사를 받아 적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조금 뭐 포인트 되는 것들을 교재에 없는 내용들까지 네. 다 받아 적었다. 설명도 뭐 어떤 대사를 적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들을 설명도 다 적었다. 네. 어떤 그런 노트가 하나 있었다. 네. 그러면은 강의 듣는데 엄청 오래 걸렸겠네요. 예. 제가 강의를 항상 2배속으로 듣는데 한 강의를 듣는데 1배속하고 똑같은 시간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었고 그럼 그날 들은 강의를 노트를 다시 보는 거는 시간은 오래 안 걸리겠네요. 네,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1회독 하는데 거의 한 10분이면은 1회독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적적으로 1회부터 2회, 1회부터 3회, 1회부터 4회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첫날 어차피 이해를 거의 그 강사님이 써준 거, 내가 노트에 적은 거는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날은 사실상 뭔가 그거를 보고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아, 요런 거 배웠었지. 네. 요 정도 느낌으로 복습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25회독을 했다. 네. 그럼 한 10일 넘어가면 그 내용 이거 그치 뭐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네, 그게 가장 힘든 점이었어요. 이미 다 알던 내용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 가면은 이거 하기가 정말 싫어져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돼가지고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참고 그래도 막 대충 읽고 싶은 거를 조금 이제 집중해서 읽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이 한 25강이 있다 이러면은 1강부터 1강 듣고 복습하고 2강 듣고 복습하면서 1회독부터 보고 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25회를 다 들었을 때는 앞에 내용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네.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는 제가 강의를 따로 샀지 않기 때문에 그 교재만 사가지고 직접 한번 풀어봤는데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맞는 부분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기출 1회분만 풀어보고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느꼈을 때 다음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그쵸. 민법은 뭐 어떤 그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용 숙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많이 풀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과목 넘어갔다. 네. 다음 과목은 뭐 하셨어요? 다음 과목 회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회계 공부하는 동안 민법을 공부해 놓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회계 이제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회계도 똑같이 이제 25회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민법도 25회 누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회계 1강 복습하기 전에 민법을 1회부터 25회 동안 그 노트 만들어 놓은 걸 다시 한번 읽는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회계가 뭐 30강이다 치면은 30회독이 될 거잖아요. 그럼 민법은 아까 25회 플러스 30회에서 55회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매일 다시 본다는 건데.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걸리는데 한 번 읽게 되면은 어차피 기억나는 부분들은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한 과목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전체를 10분에 봤다는 얘기는 뭔가 막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요런 내용 있었지, 이런 내용 있었지, 요런 정도 느낌인 건가요? 그쵸.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 거고 꼼꼼하게는 이제 나중에.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해 갔습니다. 자, 문제가 많이 풀렸고 자, 이렇게 해서 경제로 넘어갔네요. 자, 참 그 전에 민법 공부의 어떤 팁을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법 공부의 팁은 일단 문제를 최대한 눈으로 바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특징이 문제의 은행이다 보니까 민법 같은 거는 익숙한 문구들이 많이 나와요. 언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눈에 바르셔야 최소한 헷갈릴 때 이거 내가 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 찍으시는 게 좀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네. 그러면은 아까 듣기로는 기본서만 막 25회독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네. 이제 민법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문제는 막상 언제 많이 풀어보나요? 문제는 이제 민법하고 1차 과목들이 전부 다 수강이 끝나면은 그때 문제풀이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신 스케줄 다음에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참 경제라고 착각했는데 회계 했다고 들었어요. 회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강의 듣고 복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하고는 다르게
눈에 바른다는 게 좀 불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강사님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까지는 같이 봤습니다. 다만 그거는 기본 강의 때만.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는 역시나 민법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한 번 틀렸다고 해서 답지를 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 틀리면 그냥 위에 X표 치고 다음날 다시 한 번 풀었어요. 그리고 또 틀리면 또 X표 치고, 그게 X표가 3개가 모이면 그때 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문제가 안 풀렸어요. 답도 안 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일 본다고 문제, 물론 가끔은 풀어지겠지만 내일도 안 풀릴 것 같고, 그걸 그 다음날, 왜냐면 내가 하는 고민은 결국 똑같은 고민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할 텐데 그 의미가 있나요? 이게 시간의 흐름 때문인데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안 떠오르는 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텀을 두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안 풀렸던 것도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안 풀렸는데 이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도 무의식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죠. 일과를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 이거 아니었나? 하면서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 강의 들었어요. 이때도 복습할 때 똑같이 서브를 만드셨나요? 네, 맞습니다. 서브는 각 과목마다 다 한 개씩 만들어요. 그 서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수님 수업한 내용을 다 받아 적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사를 적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진짜 꼼꼼히 다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걸 적어 놓은 노트를 회계도 만들었어요. 네, 회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적인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은 별도로 또 적어놨습니다. 그 서브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습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회독하고 2회독하고 할 때 누적적으로?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회계 기본 강의 수강이 끝났을 때도 네. 한 뭐 25회독 이렇게 됐겠네요. 그쵸. 그리고 민법도 매일 10분씩 읽었으니까 네. 똑같이 이제 한 25회독을 추가로 했을 거고. 그쵸. 네, 그렇군요. 특이합니다. 그러면은 회계 같은 경우는 민법이랑 다르게 네. 문제풀이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 문제를 풀진 않고 그것도 그냥 강사님 설명을 정리한 서브를 읽었어요? 네, 일단 서브를 주로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잠깐씩 문제를 푸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안 풀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념을 이해해도 한 번씩은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 그럼 똑같네. 기본 강의 듣고 그 서브 정리하고 다음날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데 대신에 누적적으로 읽고 그쵸. 이렇게 해서 25일이 지나고. 네. 자, 기본 강의 다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는 강의를 듣지 않고 이제 교재만 사가지고 푸는데 아까 민법하고 똑같이 X자 치고 틀린 문제는 다음날에 보고 또 X자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린 문제가 X자가 3번이 되면 그때 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X자 3개를 친 문제들은 따로 오리거나 적어놔가지고 따로 또 받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X자를 치는 동안 네. 고민은 얼마나 하셨어요? 크게 고민한 거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5분이 걸렸다면 그것보다는 적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막 머리를 쥐어짜서 막 이렇게 고민한 건 아니고 그냥 네, 5분 정도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본다 이 정도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도 혹시 뭐 복습 루틴이 있었나요? 복습 루틴은 일단 제가 많이 틀렸던 문제, 그러니까 X자가 3번 친 문제, 그거를 가장 많이 봤고요. 그리고 X자가 2번, 1번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면은 구체적인 복습 루틴은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인 복습 루틴은 일단 첫 번째, 아까 민법을 일단 기본서 회독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본서 회독을 또 올리고요. 이제 그 다음 과목도 계속 기본서를 회독을 쌓아가는 형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때 한번 다 보겠다. 매일매일 하는 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과목. 예를 들면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면 회계에 대한 문제를 풀었고요. 만약 경제를 이제 이후에 풀게 되면은 경제 문제를 풀었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10분씩 그 전 과목을 보는 거는 일단 누적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고, 그 외 시간에 이제 그때 해야 될 공부를 했던 거네요. 근데 회계 문제집 보면은 되게 우리 시험에서 풀기 어려운 난이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 막 X 3개 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거를 풀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몇 개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들도 섞여 있어가지고 버릴 거는 버려야 하긴 하는데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회계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나는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많이 풀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일단은 뭐 크게 그런 중요도 없이 문제 크게 거르지 않고 다 풀었다. 네. 회계 점수가 꽤 잘 나왔겠네요. 저는 이제 실제 노베이스였는데 실제 시험 쳤을 때 60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괜찮네. 회계는 사실은 40점대, 50점대를 목표로 하는데 60점대면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까지 하고, 이제, 회계, 또 모의고사 보신 건가요? 그쵸.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그 전 과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를 하고 있다 치면은, 민법은 이미 공부를 끝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과목? 민법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풀이 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미리 풀어봤던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는 거는 그 5과목이 다 끝난 이후에 그때 이제 레벨업 하는 시간인 거죠. 그럼 일단은 초반에는 일단 기본 강의 회독 늘리는 거 위주로 그쵸. 공부를 해놓고 예. 그렇구나. 초벌구이 같은 거죠.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5과목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제 빠바박 돌리는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 다음에는 경제. 네. 그 다음 경제 하셨고, 그럼 경제도 마찬가지? 네. 기본 강의 듣고, 네. 그 노트 열심히 받아 적고, 네. 그 다음에 복습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거 한 10분씩 쭉 읽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경제도 뭐 25회면은 그 루틴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제를 접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풀만하다라고는 느꼈었어요. 딱히 이해가 뭐 많이 안 가는 부분은 없었다. 네. 이제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버렸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 강의 듣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제풀이를 또 강의 안 듣고 문제집 사서 경제 문제 혼자 풀었다. 네. 근데 이제 앞에 과목들이랑은 좀 다르게 경제는 문제풀이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약간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그렇죠. 혼자 풀렸나요? 안 풀렸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문제를 딱 보면은 풀리는 것도 있죠. 한 절반 정도는 풀렸어요. 나머지 절반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답을 보고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외워버렸구나. 예. 어차피 답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나오는 형식이라든지 혹은 공식 이런 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눈에 바르자. 이 공식은 알고만 있자. 그럼 대충 유사한 값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뭐 누적적 복습 없이 그냥 진도별로 이렇게 쭉 푸시는 거죠. 예. 어차피 문제풀이는 본격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할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경제도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끝났어.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원론을 했었는데요. 부원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도 이제 도입된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게까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패턴도 이제 기본 개념 딱 서브 만들고 또 보고 누적적으로 하고 문제풀이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부원론은 그냥 뭐 문제 좀 많이 맞았겠네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부원론 같은 경우에 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라.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강간법을 남은 거 하셨을 것 같고 약간 느낌이 강간법도 똑같이 하셨을 것 같네요. 기본 강의 듣고 그거 서브 본인의 어떤 노트에 그거 선생님이 해준 설명 받아 적고 누적적으로 복습하고 그거 끝나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강간법도 꽤 많이 풀리죠. 그렇게 하면 사실 민법이랑 감관이랑 그 부원론은 기본적으로 기본서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풀려요. 맞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셨겠네. 그거는요. 감관법을 문제 풀 때는 좀 암기가 타이트하게 돼 있어야지 풀리잖아요. 그쵸. 숫자 막 되게 짜잘한 거 6, 7 이런 거. 그쵸. 그거까지도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적적인 복습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 뭐 10분 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다 똑같네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5과목을 평가사님 루틴대로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5번 다 끝냈어요.
그러고 그게 이제 2개월씩 걸렸다 그랬나요? 네, 각 과목마다 2개월씩 걸렸습니다. 그럼 딱 10개월 끝나고 그 다음에 한 4개월, 아니 6개월 남았겠구나. 1년 4개월이었으니까. 아닌가 14개월이었나? 뭐 4개월, 제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개월 걸렸으니까 9월이었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남으면 2차도 한번 봐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이론 기본 개념 강의를 한번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개념도 똑같이 들었어요? 서브 만들어서 강사님 그 얘기해주는 거 다 받아줬고? 네, 일단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공부법이 일단은 딱 정해져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론 강의 들을 때는 다른 거는 그 전 과목은 그 5과목은 어떻게 했어요? 복습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잠깐 뭐 복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10분씩 5과목이면은 50분, 예. 50분을 일단 무조건 떼놓고 예. 그다음에 이론 공부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론 강의는 몇 달 정도 들으셨어요? 이론 강의를 그것도 제가 한 3개월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3개월 남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뭐 2차 다른 과목도 들어볼까라고 하기에는 좀 버거웠죠.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마무리 공부를 하셨어야 됐을 텐데 네.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이제부터는 레벨업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제가 이게 좀 특이할 수는 있는데 문제를 이제 평가사 시험만으로 풀기에는 양이 좀 적었고요. 여타 다른 전문직 시험이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과목마다 제가 맘대로 섞어봤습니다. 아, 문제를 만들어서 푸신 거예요? 네, 이제 이미 만들어진 문제들을 각 과목마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민법은 갑자기 노무사가 나오는 거고요. 회계 같은 거에서 CPA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이진 않은데 보통 이제 문제집만 여러 번 풀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집과 별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제집을 대체해서 지금 다른 시험 문제를 푸신 거예요? 문제집 대체 성격이 좀 강한 게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모의고사를 실제 제가 시간 제가 똑같이 풀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문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제집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시험 기출을 봤다. 네. 이 정도로. 네. 그러면은 남은 3개월 동안은 문제집만 계속 푸신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서 회독은 당연히 50분씩은 무조건 했고 그 문제집만 계속 반복해서 풀었다? 네.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있고 이제 저는 그 회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반에. 그럼 거기에 대한 점수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했어요. 그래서 시험도 이제 제가 마음대로 수집해서 이제 엮다 보니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과목마다 어려운 회차만 다 엮어가지고 점수를 냈을 때 그게 가장 낮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그 점수 합격 점수까지 올리면 된다. 그럼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다 적고 그런 식으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거죠. 시간이 남으셨나 보네요. 그런 짓을 했던 거 보니. 그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은 많이 됐는데, 말 그대로 저는. 다른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히 1차에서. 1차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주어진 거, 그거 싹 다 풀고 해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제가 평균이 한 70 정도 나왔었고요. 민법이 한 80, 그리고 회계가 60, 경제 60. 와. 구원론이 한 75, 감간이 70 정도.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나왔네. 실제로 우리가 막 60점을 턱걸이 하면은 그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보면 한 70점 정도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막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데 막 60점에 최대한 간당간당하게 합격하는 게 되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장 잘하는 게 맞는데 그쵸. 실제로 수험생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70점 정도는 받으시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저는 80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1차도 되게 사람들이 되게 충분히 왜냐면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뭐 1차 공부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심플했던 것 같네요. 그 10개월 동안은 한 과목 2개월씩 네. 기본 강의, 문풀, 기본 강의, 문풀을 한번 이렇게 쫙 돌리고 네. 남은 3개월 동안 네. 그 문제풀이를 바짝 돌려서 마무리.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타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네. 점검.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공부한 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차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